of this defense, I think we need to discuss in more detail. Maybe not in front of the media. 국방 협력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니 비공개 세션에서 하겠습니다.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미납 문제를 꺼내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회의를 급히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했던 장면이죠. 전 세계 카메라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고스란히 포착된 이 장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프라보어 대통령이 이번엔 직접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지난 3월 31일 밤 서울, 인도네시아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된 2박 3일 국빈 방문,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서는 무려 8년 만의 방한인데요. 이번 방문은 그냥 친선 방문은 아니죠. 그 긴 사연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KF-21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때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은 순수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총 개발비 8조 1천억 원, 인도네시아가 그 20%, 약 1조 7천억 원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기술을 이전받고 완성되면 48대를 갖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가 돈을 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시기 인도네시아는 프랑스로 날아가 라팔 전투기 구매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죠. 사실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전임 정권의 성과인 KF-21 사업을 지지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국방장관이 바로 지금 서울에 온 프라보어 대통령 본인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은 돈을 내지 않았고 2022년에 겨우 낸 돈이 94억 원, 10년 가까이 쌓인 미납금이 1조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기밀 자료를 빼내려다 적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2021년 프라보어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 신분으로 직접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KF-21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했고 전투기 동체에는 태극기 옆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두 나라 국기가 어깨를 맞대고 있는 사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2022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장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공개되었는데요. 시제 5호기 동체의 인도네시아 국기가 종이로 덮여 있었습니다. 돈을 내기 전까지 당신들 국기는 가려두겠다는 한국의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장면도 있는데요. 2026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사령관이 KF-21에 시승했습니다. 그 사진 속 전투기 동체 인도네시아 국기가 있던 자리에 사우디 국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밀리터리 커뮤니티가 들썩였습니다. 드디어 그 국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올해 3월 25일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역사적인 자리에서 전투기 동체에는 태극기만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는 볼 수가 없었죠. 한국 정부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낮추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줄인다. 부족한 1조 원은 우리가 직접 메운다. 그리고 사업을 밀고 나갔죠. 2026년 1월 KF-21 비행시험 1600회,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전부 완료됐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KF-21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전용 미사일, 엔진 국산화 사업까지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필리핀이 KF-21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죠. 그러니 인도네시아가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내 자리가 없어진다. 결국 프라보어 대통령이 직접 날아왔습니다. khususnya dalam perdagangan antara kedua negara ini. Dan terkait dengan pertahanan juga cukup menarik karena dikabarkan Indonesia juga akan membeli pesawat tempur KF-21 Bromei yang merupakan pesawat tempur yang dibangun
atas kerjasama antara Indonesia dengan Korea Selatan, di mana rencanakan Indonesia akan membeli pesawat tempur KF-21 ini sebanyak 16 unit, dan ini akan menambah alutsista Indonesia. Meskipun ini kerjasama, ini juga cukup menarik karena adanya transfer teknologi yang nantinya sumber daya manusia Indonesia berpotensi dapat membangun sendiri pesawat tempur, sehingga ini juga cukup menarik untuk kita nantikan bagaimana kerjasama terkait dengan pesawat tempur KF-21 Bromei ini akan dilakukan, karena memang pesawat tempur ini juga cukup penting untuk memperkuat pertahanan dirgantara Indonesia di tengah kondisi geopolitik yang saat ini tengah terjalin atau terjadi begitu. Sehingga ini kami juga menantikan apa saja selain mengenai pertahanan. 본인이 분담금을 안 내면서 10년을 질질 끌었던 그 전투기를 사겠다고 직접 서명하러 온 것입니다. 2015년 개발 착수 이후 11년 만에 KF-21의 첫 번째 해외 구매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는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이 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한국에 오기 전 일본을 먼저 들렀는데요. 벚꽃이 한창인 도쿄에서 나루히토 천황을 만나고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프라보어 대통령은 도쿄에서 68년간 이어온 양국 우호 관계를 확인하며 아들을 동행해 나루히토 천황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본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자원대국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훈훈한 장면으로 보이죠. 그런데 일본 방송에서 이런 분석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이 사용하고 싶은 해협은 전부 인도네시아가 이해해줘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국과 일본으로 오는 초대형 유조선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바닷길인 말라카 해협, 롬복 해협, 순다 해협, 이 해협들이 모두 인도네시아 영해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 바닷길을 통해 들어오는데요. 한마디로 일본은 인도네시아에게 우리 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정성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 천황 예방, 오찬 협정. 실제로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인도네시아는 약 32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끌어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방문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일정을 마친 프라보어 대통령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쿄 비즈니스 포럼에서 프라보어 대통령이 직접 선언한 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더 이상 원자재 형태로 수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직접 가공하고 직접 만들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국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죠. 리튬, 보크사이트, 코발트, 구리까지 지하에 묻힌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원석을 캐서 그냥 팔았고 정작 돈은 가공하는 나라들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직접 배터리로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전날 인도네시아 최대대 일간지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켈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가진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건 말만이 아닙니다. 이미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을 개발 중이고 에코프로는 현지에 니켈 재련소를 짓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은 합작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세웠습니다. 광산에서 캔 니켈이 재련소를 거쳐 배터리가 되고 그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조. 그 전체 과정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 나라 안에서 함께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원전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39년까지 소형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섬나라인 인도네시아에 딱 맞는 건 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이른바 SMR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분야죠. 인도네시아가 2045년 독립 100주년의 선진국이 되겠다는 꿈, 그 꿈의 파트너를 찾아 서울로 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취타대와 전통의장대가 프라보어 대통령을 맞이했고 한 인도네시아 관계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수교 53년 만에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입니다. 배신도 있었고 굴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이어 지금 이 순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일본에 도착했는데요. 그 역시 다음 행선지로 4월 2일 한국에 방문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유럽 정상회 방한, 흔들리는 세계 질서 속의 한국의 역할,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특파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